안녕하십니까. 기술평가실장 김선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금 저희 기술평가실, 우리 원의 기술평가실에서는 지금 환경신기술 인검증 그리고 녹색 인증 그리고 환경 분야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씩 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신기술 인검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기술은 우선은 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의 제7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 기업이 개발하고 개량한 환경신기술을 신기술에 대해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인정을 해서 기업이 팔로 이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류를 살펴보면요. 우선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신규성과 그리고 우수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 인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받은 환경 신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와 그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평가를 거쳐서 이 기술이 이 기술에 대한 성능이 현장에서 얼마나 검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검증서를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평가와 그 심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하거나 할 때 시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시험 분석 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해서 이렇게 3자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인검증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그 유효기간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7년이었는데 작년에 신기술 인검증 모두가 최초 8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이 되는데요. 연장이 됐을 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7년 그리고 그리고 기술 검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8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연장까지 포함하면 13년이 되고요. 그리고 검증 같은 경우에는 15년까지 유효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99년도부터 저희 이제 운영한 현황으로 봤을 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484건, 그리고 검증이 264건에서 이렇게 누적으로 인정이 된 바가 있고요. 현재, 일자로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기간 내의 신기술은 266건 정도가 지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보시면 조금 줄어든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분야보다 조금 폐기물 분야 쪽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하시려면 이게 저희 이제 기술이 대상 기술에 포함이 되는지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이제 2조 1호에 따른 그 환경기술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평가할 수 없는 기술은 어떤 그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과학적 그리고 공학적 원리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는 기술 그리고 평가 내용이 어떤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량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기술이거나 또 현장 확인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기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검증을 저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처리 쪽에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검증을 동시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증 기준 같은 경우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신규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참석하신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성을 통과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기술검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장 평가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했을 때 그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적합성 평가를 내려드리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청서를 뒤에 이제 제가 인증 기준 이제 평가 항목이랑 함께 보시면 더 좋기는 한데요. 그 평가 항목에 근거해서 사실은 기술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그 원리나 그 타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좀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근거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분석서나 이제 공인 시험 분석 기관이 인증한 공인 시험 성적서나 이제 이 기술의 보유가 내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증빙 서류들을 함께 증빙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행기술 조사 결과 보고서를 1년 이내에 발행된 거를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가 더 이제 사실 신기술 받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우선은 심의위원 선정할 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선정 드릴 때는 저희는 이제 비영리 기관에 계신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 각 분야별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성된 분들 중에서 이제 기술이 신청된 기술에 대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또 이제 그 분야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후보단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이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난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최대한 그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저희가 신청한 기업을 한번 모셔서 추첨 순위를 한번 또 추첨을 하는 그 단계도 또 한번 거치고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의 처리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신청을 먼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에 혹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보완은 사실은 최대 60일 이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보완된 서류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된 신청서가 오면은 그 신청서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 기간은 30일이 되겠고요. 그 이제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이 기술에 대해서 혹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이해관계인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있으면은 이제 이해관계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또 저희가 또 이제 그 절차를 또 거쳐서 또 진행하는 순차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서 평가비를 납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추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원에 또 방문을 해주게 되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규성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저희 관련한 법적으로 우선은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규성 관련된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성 평가를 거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번 거칩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그 조사 현장을 봐야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서류 심사는 이제 우수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수성까지 이제 거쳤을 때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드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신규성 평가 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개발된 기술이나 이게 개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신규 진보성 그리고 기존 기술 대비해서 얼마나 처리에 차별성이 있는지 공정이나 원리 같은 것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비 서류 중에 하나인 선행 기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봤는데 그게 점수별로 이렇게 저희가 점수를 정량화해서 여기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업체나 그 자체의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업체 수가 뭐 이제 기술 개발자가 두 개 사인지 세 개 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또 약간씩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성은 저런 항목에 의해서 이제 심의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동의했을 때 이제 합격해서 그 다음 순차로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수성 평가입니다. 우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능과 그리고 이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처리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성능에 대한 품질이 얼마나 적정한지 그리고 환경 개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또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성 있게 이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유지관리나 이런 데 얼마나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검증입니다. 이게 뭐 수처리 분야만 사실은 의무이기는 하는데 이제 또 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 검증을 또 많이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서 신기술 인증이나 검증이나 사실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당 200만 원씩 들어가고요. 다만 이거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감면이 돼서 35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아까 신기술 인증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지금 90일로 되어 있고요. 그 90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를 하거나 서류를 보완하거나 이런 기간들은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 검증 같은 경우에는 최장 120일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인증과 마찬가지로 뭐 공고를 하거나 이제 서류 보완하는 그런 기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검증 같은 경우에도 인증과 마찬가지로 신청과 이제 접수 또 이제 보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요거는 현장 평가 계획심이라는 걸 합니다. 현장 평가를 가서 어떤 거를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된 현장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종합 평가는 이제 서면심인데 그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종합 평가까지 다 거쳤을 때 이제 검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현장 평가서 계획 심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종합 평가도 지금 아까 제가 신기술 인증할 때랑 약간 유사하긴 한데요. 기술 성능과 현장 적용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되고 검증된 기술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대상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막 엄청난 증가세는 없고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조금씩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까지 한 8조 가량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 해로 치면은 작년에 4,50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받는데 사실은 돈도 조금 많이 들잖아요. 평가 비용도 들고 그리고 뭐 시험 분석에 드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좀 부담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받으실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평가에 붙든 떨어지든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하지만 그 해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 기술을 신청한 분들에게 이제 수수료의 한 70% 정도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중에 하나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이제 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발급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신청하실 때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게 좀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그리고 개발에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마 좀 신청을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하고 사실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조금 이게 뭔가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면책하는 혜택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공사에 입찰을 할 때 신기술에 어느 정도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혜택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시설공사의 설계 용역의 입찰 가점이라든지 저렇게 조달청에 또 배점이 들어있는 등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실 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 8일에서 9일에 이제 지금 환경 R&D 3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가 지금 환경 신기술 발표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좋은 사례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잘 적용된 그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 탐방까지 일정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나 어떤 기술이 지금 신기술로 인증이 되어 있을까, 어떤 게 기술 검증되어 있을까 궁금하시면 사실은 그런 검증 보고서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인증서도 올라가 있고 어떤 기술이 지금 있는지에 대한 이제까지 신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의 개요나 그 공정도나 내용들이 다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환경신기술 정보 시스템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신청과 관련된 안내 자료나 책자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녹아 있으니까 요거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coetb.or.kr입니다. 이거는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녹색 인증입니다. 사실은 신기술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총괄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녹색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와 이제 전 부처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평가 기관으로서 환경 분야의 평가 기관으로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얘가 녹색 분야인지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의 종류는 녹색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과 녹색 기술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녹색 전문 기업을 확인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요.
녹색 기술이 먼저 인증을 받아야 그래야 녹색 제품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체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9개 관계부처 11개 평가기관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쪽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은 사무국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청 접수 자체는 전담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평가 지금 현황을 그냥 우선 살펴보시면 아까 신기술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조금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탄소 중립이나 녹색 그 산업 이런 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약간씩 인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를 보시면 신청 접수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그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받은 거에 의해서 평가기관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 분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현장과 그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녹색인증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녹색 인증을 확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전담 기관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만 환경 분야에 대한 인증서 자체는 환경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기술은 건당 100만 원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만 원, 그리고 전문 기업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술은 오염물질이나 이런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많이 조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상 범위가 되는데요. 녹색 인증제 운영 요령이라는 곳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별표에 그 대상 기술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그 분류 안에 사실은 그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환경부 소관하는 이 분야는 이게 10개 분야 중에서 저희는 첨단 수자원이나 환경 보호 및 보전 등 이쪽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 718개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준에 있는 또 기술에 대한 만족해야 되는지 여부가 거기 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인증을 신청할 때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 기술 인증은 아까 이제 신청하실 때 설명서나 또 이제 이 기술이 내 기술임을 확인하는 재산권이나 공인 시험 기관의 성적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술 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생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빙을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반려 대상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운영 요령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이제 반려라는 게 이제 신청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식 개사권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반려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기술 수준이 만족하고 있는 자료를 증빙하지 않아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도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위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말씀드린 바대로 현장 평가가 여기는 먼저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 평가라고 지금 용어가 원래 서류 평가에서 종합 평가로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지금 이제 3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3년간 또 한 번 연장이 됩니다. 녹색 기술 인증의 그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요, 기술성과 녹색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완성도나 탁월성, 차별성 이런 면, 그리고 녹색성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정책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이나 이런 거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70점 이상이어도 또 과반수 이상이 70점을 부여하셔야 인증 합격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제품 확인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기술 인증을 가지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 가진 거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문 기업에 대한 확인은 이렇게 녹색 기술과 녹색 기술 제품을 인증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거에 대해서 녹색 전문 기업 확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해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얼마나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 실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녹색인증 활용 실적은 한 6,900억 원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사실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녹색인증 같은 경우에도 수익액 때문에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거는 각 부처의 내용 사업마다 조금씩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그 사이트마다 들어가셔서 아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기술도 저희가 발표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에서 발표회 때 똑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녹색 인증은 녹색 인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각종 신청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다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대상 기술에 내가 없어서 없으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대상 기준에 대해서 없으면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이거 추가해 줬으면 한다고라고 하는 또 여기서 있으시니까 거기에 한번 만약에 없으신 경우에는 그 전담 기관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증 기준이 매 해마다 한 번씩 개정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기업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혁신 제품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제품은 이렇게 되면 연구 개발된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첫 시장의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 혁신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걸 보고서는 이제 구매를 하거나 수의 계약이 또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제도는 20년도부터 사실 조달청에서 그 기재부 조달청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각 전 부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왜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낯설기는 한데 패스트트랙은 빨리 길을 터준다. 약간 시장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패스트트랙 1, 2, 3가 있는데 거기서 패스트트랙 1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품 중에 이제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게 패스트트랙 1이고요. 패스트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조달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얘는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3 같은 경우에는 원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인데 기술을 제품화한 거 혹은 이제 녹색 제품, 그러니까 환경 표지를 받은 제품,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저감 효과가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혁신성이 인정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 분야 쪽으로 지정된 혁신 제품은 여기는 작년 기준으로 한 40건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해서 누적으로 한 80건 정도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랙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과 3가 지금 지정 조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R&D를 완료해서 상용한 제품이 패스트트랙 1이고요. 얘는
그래서 그 신청 자격에 맞게 하는데 패스트트랙 1과 3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1은 환경 R&D를 거쳐서 상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거의 지정 직전까지 작업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환경성 및 혁신성 및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한번 거치고 현장 조사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상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패스트트랙 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혁신성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 평가는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그 1과 3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점수가 아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은 70점 이상, 우수성은 80점 이상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혁신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점수 75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과 이제 혁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3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 제품이 이제 구비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로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구비돼야 될 서류들이 조금 준비돼야 될 게 있어서 추후에 아마 좀 그 준비를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실 때는 저희 담당자하고 조금 준비할 때 조금 밀착적으로 얘기를 나누시면은 좀 기간을 좀 단축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혁신 제품은 그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그리고 연장은 없고요. 3는 아까 말씀드린 순차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가 2번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는 거입니다. 기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혁신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조금씩 상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 계약이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매자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시범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한 예산 18억 원 정도를 이 시범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 아마도 그냥 너무 간략하게 다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다 해소되지는 당연히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저희 상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 늘 수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거나 하는 데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들한테 저희 연락처가 아마 거기다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